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2일 월드컵 예선전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리아와 한국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86위의 시리아입니다. 지면 탈락 확정이죠. 지금도 탈락이 유력하기는 하지만 아예 희망이 없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체급 차이가 나는 상대로 극단적 수비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승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종 예선을 앞두고 말룰 감독이 임금 체불 문제로 사퇴하는 등 팀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요. 2011년 시리아를 맡았던 티타 감독을 재선임했지만 아직 전술적 색채를 입힐 시간이 부족합니다. 주장 알카티프도 국가대표를 은퇴해 팀의 구심점이 아예 없습니다. 조직력 부재로 인해 무너질 가능성이 크죠. 잠그고 침대 축구를 할 것이 자명한데요. 경기 양상이 시리아가 골을 넣느냐보다는 한국이 침대를 뚫을 수 있느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리그에서 최고의 득점력을 자랑하는 소마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소마도 수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경기입니다. 세트피스에서 한국이 불안함을 보이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득점하기는 쉽지 않죠. 결장자 없습니다. 피파 랭킹 33위 대한민국입니다. 이기면 월드컵 직행 확정인데요. 당연히 이 경기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이죠. 손흥민, 황희찬이 부상으로 낙마했지만 설 연휴에 국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력 관리가 중요한 경기가 되었는데요. 잔디 상태가 불량하여 경기장에 적응한 선발 선수들을 교체하는 데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조규성의 피지컬을 이용한 공중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등 어느 정도 롱볼을 이용하여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 요소이죠. 시리아도 침대 축구를 할 것이 분명하지만 다득점은 아니더라도 1득점 정도는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수비를 할 상황을 많이 만들진 않을 것인데요. 하지만 레바논의 세트피스에서 노마크 찬스를 내주거나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맞는 등 위협적인 장면도 여러 번 연출했습니다. 수비진이 바뀐다면 조직력, 그대로 간다면 체력 저하로 인한 집중력 부재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선수단 코로나 이슈로 인해 수비 조직력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한국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이기면 월드컵 직행이라는 큰 동기부여가 있죠. 하지만 침대 축구의 특성상 다득점으로 이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정 경기에 승점 3점이 중요하지 다득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한국이 무리한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코어는 2.5 언더가 확정적이고 플러스 1 핸디캡을 적용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승 2.5 언더가 주력 픽이고 핸디 무승부는 고배당을 노리는 픽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2월 2일 볼리비아와 칠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77위 볼리비아입니다. 6위 도약의 기회를 놓쳤는데요. 다행히 베네수엘라전 대패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가 콜롬비아 원정, 브라질 홈 경기라서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아 승점 3점을 따낼 사실상 마지막 기회죠. 전력상으로 큰 열세지만 홈구장 어드밴티지를 받으면 좋은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홈에서는 브라질이 두렵지 않습니다. 볼리비아는 예선에서 홈에서만 모든 승리를 거두었죠. 그만큼 원정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임은 분명한데요. 칠레 주전들의 노쇠화로 인해 볼리비아가 이용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칠레를 상대로 많은 기회를 잡을 것 같진 않습니다. 효율적인 전술이 잠그고 후반전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득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수비진 역시 믿을만하지 않죠. 직전 경기 베네수엘라에게 4실점을 한 것도 그렇지만 세 번째 실점에서 보인 수비 집중력은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홈에서 잠그고 후반전을 노리는 것이 좋아 보이죠. 칠레의 체력을 소진시키고 체력이 떨어진 칠레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를 노리는 것인데요. 노쇠화된 칠레 주력 선수들의 줄어든 활동량을 이용하면 1득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다음 피파 랭킹 24위 칠레입니다. 고난의 행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이 브라질, 우루과이라 승점 3점을 따낼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력상으로는 칠레가 우세이긴 하지만 볼리비아 원정은 브라질도 헤매는 곳입니다. 일단 3점을 따놓고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세대 교체가 더디어 주축 선수들이 30대 중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중시 않는 성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 원정 특유의 저산소 증상 때문에 급격한 체력 저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15경기 18실점으로 이미 팀 에너지 레벨이 전성기였던 2010년대 초반보다는 확실히 내려온 모습인데요. 비달이라는 공수 연결 고리도 없어진 이상 칠레가 다득점에 성공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수비 방식이 압박이라 선수들의 노쇠화가 더욱 치명적인데요. 활동량을 바탕으로 많이 뛰어다니는 팀 스타일 때문에 노쇠화된 선수들의 신체 능력, 간격 유지 문제가 서서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세대 교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아직도 메델 이슬라 등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멤버들이 주축입니다. 후반전이 되면 급격한 수비 집중력 저하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지대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노쇠화된 칠레 선수들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과 체력적인 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볼리비아 역시 전력에서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에는 잠그고 후반전을 노린다면 볼리비아도 공격 기회는 많이 잡지 못할 것입니다. 스코어는 2.5 언더가 확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2위 브라질입니다. 아주 여유로운 상황인데요. 월드컵에서 유리한 포트를 받기 위해 피파 랭킹 관리만 하면 되죠. 따라서 이번 명단도 최정예로 짠 상태입니다. 홈에서 약체인 파라과이와 만나 어떻게 상대를 가지고 놀지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요. 역시 에콰도르 원정에서 끝까지 무실점으로 버티기는 어려웠습니다. 거칠게 달려드는 에콰도르를 상대로 고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었고 수비진 핵심이 알베스, 실바 두 30대 후반 노장들이었다는 변명거리는 있죠. 이러한 특수 상황이 없는 홈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빠지니 그 자리에 비니시우스라는 신성이 나타났습니다. 드리블이 좋고 골 결정력도 비약적으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제수스가 출전할 것이 유력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도 파라과이 상대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측면에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바르보사도 출격을 대기하고 있죠. 둘 모두 최전방에서 A급 자원은 아니지만 다득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 선수는요. 에메르송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43위 파라과이입니다. 우루과이는 잡고 갔어야 했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했죠. 이미 진출을 확정지은 브라질이 살살 해주기를 바라겠지만 브라질이 홈에서 그래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승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전력상으로 매우 열세입니다. 베네수엘라 이외의 팀들을 이기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를 상대로 잠그고 노쇠화된 우루과이의 기동력 저하를 노려 역습을 노린다는 플랜은 확고했지만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습니다. 슈팅 전환율이 10%가 안 될 정도로 공격의 정교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아르헨티나와 2번 비겼을 정도로 저력은 있다라는 평가지만 전력 밸런스가 좋은 브라질을 상대로는 득점을 거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원정에서는 일명 비기기 작전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득점을 포기하는 대신 실점을 최소화하여 승점 1점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게 승점을 따내는 등 성과를 낸 적도 있었지만 원정 무실점 경기가 17%로 1대1 대처에 미흡한 수비수들을 조직력으로 묶어낸 인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칠레나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원정에서 실점을 기록했던 만큼 이보다 전력이 좋은 브라질을 상대로 멀티골 실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브라질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홈경기 어드밴티지도 있는 데다 전력도 브라질이 한 수 위죠. 파라과이가 비기기를 노리고 수비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발재간과 스피드를 갖춘 브라질 선수들이 뚫어낼 수 있습니다. -1 핸디캡을 줘도 브라질 승리는 무난합니다. 다만 파라과이의 수비벽을 3골 이상 득점으로 뚫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스코어는 2.5 언더스코어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